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최인영이라는 이름을 다양한 성명학으로 평가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이제 범인자고 범인. 그다음에 꽃뿌리 영자. 꽃뿌리 영자는 꽃뿌리 영자. 모고행 가진 한자이고 범인자도 이제 모고행 가진 한자인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범인자나 꽃뿌리 영자나 모두 불용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기타 성명학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으로 지금 최인영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음용오행, 획수, 음양, 수리 획수, 분파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오노행, 희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오노행, 희용신 장명법, 사주 장명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경우에 반드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가끔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이제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질 때,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질 때 그 한자에 이제 자오노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자에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자오노행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줘야 됩니다. 자오노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가 나타내는 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인데, 삼수변 글자는 모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수변 글자는 모두 수라든지, 나무목변 글자는 모두 목이라든지, 불화변 글자는 화라든지, 흑토변 글자는 토라든지, 세금변 글자는 이제 모두 금을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이제 100% 맞습니다만은 이제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한자의 자오노행이 이제 일치하지 않는 이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명소에서는 철학관에서는 사주에 맞는 좋은 한자라 그랬는데, 오늘 철학관에서는 사주에 일치하지 않은 좋지 않은 한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이 지혜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오노행상 화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오행이라고 이제 우기시는 이제 분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다, 그러니까 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지혜지자는 이제 이렇게 날일변 부수니까 불기운을 가진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지자를 이제 화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분들은 99.99999 이렇게 퍼센트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수로 보는 이제 분들한테 사주에 맞춰 장명을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발글 예자는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수오행을 가진 한자라고 이제 우기는 이제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또우자 부수가 이제 수오행이니 발글 예자도 수다.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뜻을 보고 한 겁니다. 뜻을 보고 박다라는 뜻이 있어서 이거는 화용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수를 가지고 사주의 자오노행을 정하는 방법이 있고, 뜻을 보고 자오노행을 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지혜지자는 날일변 부수니까 화로 본 것이 맞는 거고, 발글 내자 원래 또우자 부수는 수지만은 뜻이 박다란 뜻을 갖고 있어서 화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이제 짓는데,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이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 넣는 것이 좋은 장명인지 아니면 시용신을 넣는 것이 좋은 장명인지 이런 질문입니다.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넣어야 되네요.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에 넣어야 됩니다. 다음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임일주가 이제 5월에 더운 여름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목오행은 없습니다. 자, 화가 3개, 토오행이 1개, 금오행이 2개, 수오행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질 때 임수가 임수일간이 본인인데 5월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희신용신은 금이라든지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 이 사주에 목이 없다 그래서 목오행 부족한 기운이 목이니까 사주에 목이 부족하니까 목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이 사주가 더워요. 목이라고 하는 목이 없다 그래서 목을 넣게 되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무를 의미해요. 이 불난 집에 사주가 더운데 여기다 나무를 보충하게 되면은 불난리가 납니다. 불난리. 온통 타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주에 좋은 기운, 사주를 분석해서 시신용신 기운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개수를 세서 이게 개수를 센다는 얘기는 이제 초딩장명법, 초등학생 장명법 정도 수준의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이름을 짓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듯이 사주의 임수가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좀 부족해서 금수가 좋은 기운이 되는데 여기다가 목이 없다 그래서 목을 넣으면은 더운 사주가 더 뜨거워져서 보니 불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철에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이게 사주에 부족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운이 되는 것이지 없다고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사주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목은 하나, 그 다음에 화가 하나, 토가 3개, 금이 3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사주에 수가 없다 그래서 이름에 수오행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주는 이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죠. 경금일간이 축월,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토음 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좋은 기운은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좋은 기운이 되지만은 수오행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월은 추운 겨울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경금 사주가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사주가 더 얼어버려요. 그래서 사주의 개수를 세 가지고 없는 기운을 이름에 넣는 이런 장명법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뭐고 나쁜 기운이 뭔지는 반드시 물어보셔야지. 없다고 지금 아까처럼 지금처럼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물이 없다고 물 집어넣는다든지 아까 더운 여름철에 태어나서 더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집어넣게 되면은 반대로 사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개수를 이게 개수를 세 가지고 이름을 짓는 방법은 초딩장명법이라 초딩 아시죠? 초등학생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초대장모법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 가지고 이름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저도 개수 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목이 하나네요. 화가 하나고요. 토가 두 개고, 자, 금이 네 개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름을 지을 때 사주에 수가 없다 그래서 수를 넣어서 이름을 지면은 좋으냐 나쁘냐? 절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음 사주에는 수를 쓸 수가 없어요. 신금이 이제 우리가 보석입니다. 보석이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주가 춥습니다. 불을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밖에 없어 추운데,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보석 사주에다가 여기다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집어넣게 되면 얼어버립니다. 언다, 죽는다, 생명이 자라질 못해요. 자, 그래서 신금일간이 추월에 태어나서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니까 목오행이라든지 화오행은 사주에 좋은 균이 되지만은 수오행은 사주에 나쁜 균이 됩니다. 그래서 없다고, 사주에 개수 세 가지고 없다고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선생님 어디서 물어봤더니 사주는 왜 보냐? 사주는 왜 보냐? 이름 질 때 사주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아주 뭐 0.0000001% 밖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아마 이제 이름을 짓는 분 가운데서 이제 재수가 없으면은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분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럼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절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엉골팔 필요도 없는 이제 이 주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사주의 희용신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방법으로서 좋은 이름을 이제 장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주에 목하고 수가 희용신인 경우에는 목이나 수를 넣어서 장명해야 되지만은 수가 좋지 않은 경우는 절대해서 이름에 넣어서 장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김규리다 이렇게 했는데 목오행 화오행이 사주에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자로 장명하지 않고 한글로 이름을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분 얘기는 사주에 목이나 화가 희용신이 되면은 한자는 필요 없고 한글로 목화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기역은 목이고 리자는 니을자는 이제 화니까, 일자는 이제 화오행이니까 이렇게 목화 기운을 넣어서 한글로 목화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이게 많다, 이렇게 이런 주장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에 조미를 넣는 것은 한자로 집어넣는 것이지 한글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말고 가끔 보면은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은 좋고 상극이 되면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김씨가 자오행이 금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분 이제 사주팔자에 김서연이라고 할 때 서자는 목이고 밝은 현자는 화거든요. 그래서 사주에 목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목화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이분들 얘기는
성이 김이 자오냉이 금이고 서자가 자오냉이 목이고 발글 현자가 화니까 금목화, 성과 이름을 고려했을 때 금목화로 상극이 되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분들이 가끔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김시성의 목화 용신인 사람들, 화목이 용신인 사람들은 이름을 질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사주 무시하고 김시성이 자오네의 금이니까 그 목화가 용신인 사람들은 이름을 질 때 이게 상극이 되니까 뭐 다른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장모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과 이름이 자오능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장명하시는 분이 사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하나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넣는 것이 아니고 시신 용신 기운을 넣어서 장명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 용신 기운을 넣어서 장명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주를 보지 않고 장명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이름을 질 때 한자상으로 사주에 좋은 기운을 넣어야 되는데 한자는 필요 없이 한글로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틀린 이론입니다. 그리고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주장하는 것도 사주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자상으로 이름을 짓는 분 가운데서 자오노행 희용신 장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오냉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최인영이라는 최인영이라는 이제 최인영이라는 이름이 사주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한번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범인자는 이제 모고행, 꽃뿌리 영자는 이제 모고행 갖고 있는 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주에 따라서 물론 이제 불용 한자이기 때문에 이름에 쓸 수 없는 한자이기는 맞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를 보고 이름을 이제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계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습니다만은 금수균이 엄청 강해요. 그럼 이 사주에는 이제 목이라든지 모고행이나 화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범인자가 목이고 꽃뿌리 영자가 목으로 사주에 좋습니다만은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불용한자란 말이죠. 그래서 불용한자는 이름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공장, 사무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가라밀 장명철학과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고요. 백수정각이라든지 수맥 처방에 대해서는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이사결혼, 개업태길도 역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상담해 드리는데 이건 특별회원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